이어링을 이런 스타일로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만약에 제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몰라,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저 여자는 약간 삐딱한 스타일을 좋아하나 보구나. 언밸런스 스타일. 요즘에는 한쪽만 하는 사람도 있고 짝짝이로 하는 사람도 있고, 신발도 짝짝이로, 양말도 짝짝이로 신는데. 근데 만약에 쟤 시각장애인인데 1급이래 이러면, 아이고, 짝짝인 걸 모르고 했나 보네, 내가 옆에 있으면 가르쳐줬을 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부터 차별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편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아유, 오늘 장마는 아직 시작이 안 된 것 같은데 참 비가 많이 오네요. 방송이 될 때쯤 아마 장마가 될 것 같은데, 아유, 비가 참 슬프게도 옵니다. 추적추적. 근데 이게 참 슬프고 화나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노출이 돼서 더 많이 분노할 일들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받아들이는 우리가 똑똑해져서 이제는 그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참지 않아서 그런 건지, 요즘 정말 분노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사실은 강의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 자리를 한번 그런 시간으로 한번 엮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시각장애인 분께서 이 스마트폰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제 싶어서 대리점을 방문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이제 이렇게 저래 하니 그 새로운 폰으로 이게 사실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막 뭐라고 이렇게 쏟아냈어. 근데 이건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요, 저도 대리점에 몇 번 가봤지만 그냥 저는 딱 쓸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그냥 아이폰 이 홈 버튼 달린 게 몇 개 없거든요. 그냥 써야 돼. 그리고 요금제도 나는 데이터니 뭐니 하나도 안 쓰니까 그냥 제일 그냥 미니멈. 나는 저거 얘기를 해도 그냥 할인되는 얘기나 듣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기가가 어째고 뭐가 어째고 데이터가 어째고 하나도 몰라. 근데 이제 이분은 스마트폰을 좀 쓰시는 분이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새로 개통하시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개통을 하고, 근데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하나 취약한 게 뭐냐면, 명세서니 이런 문서로 돼 있는 거에 좀 취약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바로바로 알았을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뭔가 누적이 돼서 뭐지? 하고 반응하는 속도가 좀 많이 느려요. 근데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봤더니 이중으로 요금이 과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저찌 해서 이것저것 해서 과금뿐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이제 하여튼 내는 돈들이 좀 100만원 가까운 돈을 이제 몇 달을 이렇게 내셨나봐요. 그래서 대리점에 찾아갔대. 그랬더니 자기 직원이 어쩌고저쩌고 한 것 같다고 하면서 돈은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돈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1차 화가 났는데, 2차로 화가 난 게 뭐냐면, 그 기자가, 물론 기자의 잘못은 아니지. 기자가 그런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왜냐면 시각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데, 내가 거기서 완전히 빡 돌아버렸잖아. 이게 왜 시각장애인 차별금지법이냐, 이건 그냥 사기죄고 명의 도용, 이건 피싱이다. 우리 보이스피싱, 스미싱 똑같은 거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지? 그리고 기자는 그거 쓰면서 법조인한테 자문도 안 듣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이거 꼭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자,
오늘의 제목은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한글로 써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뭐 표현을 뭐 어떻게 할래니? 자, 시각장애인이 개념이 세워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나는 좀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아이도 키울 만큼 키워놨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냥 저 때문에 가슴앓이 하느라고 상처받으실 부모님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 계셨고, 저희 서방님은 전적으로 내 편이고, 나 이제 무서울 게 없어. 배는 게 없어, 한마디로. 참 나는 디스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솔직히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들어가셨던데, 아니 한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뭐 안내견이 국회를 들어가느니 마느니 그 이슈 이외에는 일체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국회가 입법하는 데 아닌가요? 그러면 적어도 시각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 정도는 그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러면 나는 법을 알아? 나도 법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법조인한테. 근데 물어볼 분이 또 없네? 어? 아니 무슨 지가 대단한 법 전문가인 양 하는 양반이 자기 죄에 대해서는 법을 못 믿으셔서 법을 못 믿으셔서 재판 가서는 뭐 형사소송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시면서 입 꾹 다물고 뭐 이래저래 뭐 언론 플레이 하시고 뭐 또 돈도 버시고 뭐 그런 법조인한테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데 자리 꾹 지키고 앉으면서 승진할 국리나 하고 계시는 그런 법조인한테 물어보겠냐고요. 아니면 마누라가 밥 먹으면서 전화하는 게 꼴보기 싫다고 마누라 먹는 밥하고 반찬에다 침 뱉는 그런 법조인한테 내가 물어보겠냐고요. 근데 안 물어봐도 돼. 내가 봤을 때는 아예 잘못 만든 거거든. 어차피 법을 적용해서 할 거면 이미 잘못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념부터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이 알바 배출을 시작한 이유가요. 개념들이 없어. 아니 뭐 사법고시 보시는 그 사법고시하고 요즘에 로스쿨이죠. 거기 교과목 중에 사전적 개념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배우시나 봐. 이게 어떻게 차별금지법인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도 아마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차별금지법인지. 자, 사실 시각장애인이든 뭐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사실은 가장 차별이든 뭐든 뭐 이게 뭐 차별로 들어가는 게 뭐 남녀 차별이든 예전에 우리 때는 많았죠. 그다음에 뭐 인종차별 뭐 이런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눈을 가려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차별인지 아닐지 사실 몰라요. 눈을 뜨고 보고 아니까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차별을 하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이어링을 이런 스타일로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제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몰라.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 근데 딱 화면을 켰는데 내가 이러고 딱 사진을 찍었어. 여러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머 저 여자는 조금 삐딱한 스타일을 좋아하나 보구나. 언밸런스 스타일. 왜냐면 줄이 한쪽밖에 없잖아. 뭐 요즘에는 한쪽만 하는 사람도 있고 짝짝이로 하는 사람도 있고 신발도 짝짝이로 양말도 짝짝이로 신는데 그냥 이어링을 하나는 약간 이런 길게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드롭 스타일로 하고 한쪽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그 이상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쟤 시각장애인인데 1급이래 이러면 똑같은 제가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저 짝짝인 걸 모르고 했나 보네. 아이고 내가 옆에 있으면 가르쳐 줬을 했나? 뭐 물어라도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알고 있으면 아이고 쩍쩍쩍 어떻게 저 짝짝이를 한 걸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 라고 뭐 그런 뭐 하여튼 시선 예, 으로 봐주지만 그런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짝짝이로 하면 쟤는 원래 저렇게 컨셉인가 보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는 거예요? 예, 사별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편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고. 예를 들면 나는 뭐 예를 들면 잘 안 보여. 응. 근데 저 멀리서 누가 오는데 내가 뭐 피부 색깔이 노란지 하얀지 까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이 무섭다 특별히 뭐 더 좋다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아 그냥 저기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차별이라는 것은 딱 눈으로 봐서 인지가 되면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뭔가 무섭다? 뭔가 가까이 가고 싶다? 뭔가 피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의 사고에 어떤 전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좋아. 다 좋은데 적어도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차별이라는 용어가 어떨 때 쓰이는 건지 차별을 하지 말래. 차별하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라고 만든 것인지 정도는 알아야 입법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을 해서 대처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기본적인 개념을 안 세우고 있으니까 법이 없어서 안 된다니 얼마나 억울해. 나는 사실 뭐 저는 뭐 좀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제 제가 뭐 남은 이제 뭐 한 몇십 년 남은 기간 동안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저는 이제는 이 개념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할 거예요. 개념을 세우는 뭐 공정, 상식, 정의를 바로 세운다 그러는데 적어도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이제 조금씩 세워가려 그러다가 한 번에 지금 무너져 있는 케이스지 완전히 아직 쓰진 않았어. 세워가는 중이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개념은 처음에 어딘가는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점점 없어져요. 한문을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 얘기를 제가 오늘은 정말 눈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사례에서 시각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뭐 의도적, 네, 요 다음 뒷장에 나옵니다만 의도적으로 차별한 거여야만이 뭐 또 뭐 범죄가 성립이 되고 뭐 개뿔딱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자 이거를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랑 좀 나이 차이 나는 뭐 우리 누나가 우리 형이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요즘에 사실 아무리 뭐 가족이라도 사실은 분가해서 따로 사는 경우도 있고 뭐 1인 가구가 40% 이상이니까 모든 걸 뭐 꼭 가족이 손붙잡고 가서 뭐 하진 않잖아요. 뭐 근처에 오은천리가 대리점이고 한국말 다 할 줄 알고 글자 알고 그러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건 뭐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마지막은 한국에서 정착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다시 돌아온 한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 이제 대리점에 가서 제가 핸드폰을 기존에 쓰던 게 이건데 이게 새로운 걸로 좀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저 앞으로 못 보는구나. 아니면 딱 보니까 뭐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저 외국에서 살다 왔네. 아니면 딱 보니까 어르신이 뭘 말귀를 좀 빨리빨리하게 못 알아들어. 그러면요. 이거 바꿔드리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 아세요? 계약서에 사인하다가 이거 볼일 다 볼 거야. 그거 다 글씨도 코딱지만 해. 이게 돋보기 쓰고 봐도 몰라.
그럼 보이면 또 뭐합니까? 보이면 그 문장도 더럽게 어려워. 막 갑과 을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계약서 있잖아요. 한국말인데 한국 사람이 읽어도 잘 모르는 거 막 그렇게 이만큼 해서 빨리빨리 그게 해야 돼. 그런 거 밀면서 제가 더 처리 잘해드렸고 뭐 내일부터는 이거 이제 개통됐으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내 명의를 내 개인의 어떤 동의 없이 마음껏 자기네들이 알아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도용해서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다 하면 그러면 그것도 시각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차별금지법으로 그러면은 처벌을 할 건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뭐 한국 정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 차별금지법으로 할 거냐고요. 이거는 시각장애인을 차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범죄예요. 피싱 범죄. 거짓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저기 여기 검찰청인데요. 에이 뭐 이렇게 도용됐습니다. 이 거짓말 해갖고 돈 빼나가는 거나 아우 이거 새로 개통하시는 게 더 좋아요 고객님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저희가 더 처리 잘해드릴게요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중 명의로 해서 하나 더 개통해갖고 그것들 마음대로 하는 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저 고객님 저희가 주시면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저 안으로 들고 갖고 신용카드 그 복제기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해갖고 나는 안 썼는데 막 여기저기서 이제 카드 긁고 다니는 거나 이건 다 그냥 똑같은 범죄지. 여기에 차별이 왜 들어가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요 물론 뭐 사실은 뭐 어디서는 또 그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차별금지법에 뭐 그쪽에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안 된대 또. 근데 여기서도 빡쳤잖아. 이 대리점이 제가 알기로는 3사 중에 하나겠죠. 아니 우리나라에 통신사 3밖에 더 있어? SK, KT, LG U+. 근데 LG U+ 모르겠어요. 지금 개통을 하겠나요? 모르겠네요. 요즘에 LG폰은 이제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한 2개라고 치고 아니 그거 사실 대리점에서 고용한 직원이 한 일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리점에서 고용한 직원 4대 보장 보험 다 하는 정식적인 직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잘못했고 그 직원은 퇴사했고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돌려준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어요. 하나은행인가 뭐 우리은행인가 뭐 요즘에 그 몇 군데 은행에서 어떤 직원이 뭐 라임인지 뭐 있잖아. 그런 펀드 막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그 피해를 입힌 그 직원은 당연히 처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슨 양립 뭐 양자? 무슨 몰라. 하여튼 법 어려워. 하여튼 그래서 물론 은행이 막 야 너 그렇게 해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뭐 어느 정도는 뭐 실적 같은 것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승진이나 뭐 이런 데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야 너 그렇게 이제 일탈해갖고 막 다 빼돌려 뭐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잘못한 거잖아. 그래도 그 은행도 같이 사실은 이게 뭐 고소가 됐는지 고발이 됐는지 같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대기업이잖아. 똑같이 액수가 작아서 거기는 몇 억이고 몇 천만 원이고 여기는 몇 백만 원 뭐 100만 원 돈이라서 여기는 직원이 퇴사해서 퇴사한 직원도 그때 당시에는 직원이었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요리조리 빼돌려 갖고 그래서 못 준대. 아마 이거 액수가 컸으면 그러면은 줬을라나? 아니면 시각장애인이라서 국민청원을 못해서 그렇지 국민청원을 했으면 줬을라나? 아니면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뭐 힘들게 고생하셔서 떡볶이 팔아서 우리 뭐 열남매 키우신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 들어주고 왜 모든 엄마들은 다 자식 입장에서는 다 안타까움의 어떤 공감대가 높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은 사실은 뭐 시각장애인들끼리밖에 그게 없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랑 시각장애인 잘 보지도 못하니까 청원을 아니면 그 가족들 정도 뭐 몇만 명도 안 되니까 알 바 아니다 이건가? 이게요. 왜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차별금지법이냐고. 이건 시각장애인을 차별해서가 아니고요. 그 직원이 고의적으로, 그렇죠? 고의적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거고요. 그것을 정말 인지하기 제일 늦고 이런 최약자한테 했으면 원래 법이 뭐 이거 한 벌금이 1000만 원이었다. 몰라. 그 판례는. 아니 예를 들어 벌금이 1000만 원이면 아니 그 사람한테는 벌금을 가중 처벌해서 2000만 원 이렇게 때리는 거지. 더 때릴 수 있는 거지. 이 차별금지법이 안 맞으니까 얘는 돈도 못 주고 처벌도 못해? 야 이런 식으로 가면요. 그냥 오운천지에서 뭘 알려주는지 아세요? 뉴스에서? 어머나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은 회사도 우리 직원이 한 거지 우리 회사가 한 거 아니거든? 이러고 빼버리면 그만이고 직원도 퇴사하고 아니 적합한 법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하고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면요 그냥 계속 이런 것들을 범죄 수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걸리지 않고 돈 뜯어먹기 범죄 수법. 이것을 그냥 우리가 정상인이든 그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그냥 누구나 속임수로 내 명의 내 허락 없이 거짓말로 그것을 함부로 갈취한 피싱 범죄로 보면 이거는 시각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랑 상관없이 이것은 무조건 법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고요. 그 직원은 처벌받아야 되고요. 그 회사도 직원이 했던 아니든 먼저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그 직원한테 손해배상을 받던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법이 완전히 무너졌죠. 개판 5분 전이야. 나 분명히 사회시간에 입법, 사법, 행정 나눠져 있다고 그랬는데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누어져만 있어? 지들끼리 문 다 열어놓고 서로 잡아 끌고 내고 생 난리 무릎수를 치고 있구만. 문제는요. 이제는 법으로 자꾸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개념으로 들어가십시오. 피싱 범죄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 이런 피싱 저런 피싱 이런 피싱 저런 피싱 이게 들어가는 거지. 이것을 갑자기 뜬금없이 뭘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좋다고 했겠지? 시각장애인 차별금지법? 나는 여기에 침묵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도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또 이거를 차별금지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법조인한테 한번 물어도 안 보고 그냥 뉴스에 보도해서 2번 2차 가해를 하는 언론도 화가 나고 누가 하겠어요. 개념 세우는 너무애가 해야지.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그 시각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랬어요. 그 차별금지법에 차별은 어디에 들어가요? 예, 이런 걸 물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각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만약에 차별이 돼서 금지를 시키고 만약에 그것들 때문에 만약에 뭔가 불이익을 줘야 되는 그 범주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산모학교? 산모교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저 때는 없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시각장애인 산모분이 이제 거기를 이제 가시려고 전화를 했더니 시각장애인 산모분은 안 받는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산모만 오셔야 된다고. 근데 시각장애인 산모가 어떻게 혼자 가요? 그러면 보호자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보호자가 이제 활동 그 지원을 도와주시는 이건 국가에서 법적으로 만들어 주신 사실 복지라면 복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좋다고 그러면 산모교실에 쫓아가는 거겠어요? 산모교실로 뭐하냐 그러고 염탐 가는 거겠어요? 그 산모분의 눈과 그 다음에 이 안내를 하기 위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무슨 안내견 들어갔느니 최초니 그걸 뉴스에 방송할 정도로 이렇게 개념들이 없는 거야.
아니 그 활동 지원사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무슨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항의를 해갖고 일단 이제 들어는 가셨나 봐요. 이런 게 시각장애인 차별금지법입니다. 뭐냐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산모 교실이잖아. 그러면 산모 교실에는 산모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시각장애인이어서 안 되고 뭐 외국에서 뭐 결혼으로 들어온 뭐 외국인 산모는 안 되고 왜 그럴 거면 왜? 나이 많은 산모도 안 되고 그럼 뭐 미혼모 산모도 안 되고 아니 자기네들이 받고 싶은 산모만 받으려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별을 하지 말라고. 산모 교실이면 산모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자 거기 활동 지원사는 거기 산모가 아닌 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모를 대신 보조하고 안내해주는 보호자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런 개념들이 없다 보니까 산모 교실은 산모만 들어오셔야 되는데 활동 보조인은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아예 산모도 들어오시면 안 돼요? 활동 보조사가 들어갈 수 없으면 안내까지만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케어를 해주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시각장애인 차별금지법이고 아까 그거는 우리 엄마도 당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조금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따지지 못하고 이런 거 민감도가 떨어지는 분들 딱 그 직원 눈에 봤을 때 아우 저 약자네 아무것도 좀 모르는 것 같네 만만해 보이네 라고 하는 대상이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고 그 법에 저촉되는 거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그거는 뭐 사기던 피싱 범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봐서는 관심이 없는 건지 알고 싶지 않은 건지 뭐 누가 하나 제보하니까 그냥 한번 뭐 이렇게 이슈 삼아 이렇게 띡 하나 이벤트성으로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왜 다들 내가 봤을 때는 다들 뭐 명문대 출신에 나도 똑똑하신 분들인데 왜 다들 헛다리들을 긁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더 황당한 건요. 시각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도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면이라는 또 앞에 또 의도적이 붙더라고요. 의도적. 제가 이 의도에 대한 거는 언젠가 이제 제가 강의로 얘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범죄를 막 이렇게 저질렀어. 그럴 때 얘가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느냐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건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했으면 더 벌을 받는 거고 의도적이 아니었으니까 조금 왜냐면 의도적이라는 건 고의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고의성이 있는 것과 고의성이 없는 것을 똑같은 선상에서 벌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의도적인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게 경영학에서는 이 의도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구매 의도가 있어. 근데 구매 의도가 99.9%였어. 예를 들면 나는 구매 의도가 나는 뭐 예를 들면 A 맥주를 반드시 사서 먹을 거야. 그리고 온 동네 편의점이 슈퍼로 다 뒤졌어. 근데 어머나 그냥 다 팔렸네. 그리고 언제 들어올지 모른대. 근데 나는 맥주가 먹고 싶어. 그러면 의도가 99.9%였어도 안 사고 딴 거 사면 그냥 딴 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도가 있고 없고는 무엇을 편차를 두기 위해서는 의도를 보는 게 맞지만 의도라는 게 뭔가를 대단하게 OX로 나눠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가 99.9999 아니 100%였으면 뭐합니까? 그 의도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빵인 거예요. 빵. 근데 너무 의도가 이랬니 하면서 따져가면서 의도가 뭐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진 않으니까 뭐 그러면은 죄를 안 물을 거냐고요. 이 의도적이라는 말 아무 때나 막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각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의도적이지 아니었던 그분들을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행한 잘못된 행위는
그냥 잘못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는 그냥 범죄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법에 대해서 정말 막 환멸과 회의를 느끼는 게, 뭐 성폭행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가해자 인권이 가해자 쓰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 도대체 지금 그래도 전에는 좀 모르거나 정립이 안 돼서 그렇지 황당하고 어이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게 어설프게 무슨 인권이니 어설프게 차별이니 어쩌고저쩌고 해놓으니까 지들 필요할 때마다 그냥 막 갖다 써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정말 제가 요즘 아주 법에 대해서 진짜 다시 써야 되는 건 법입니다. 왜냐면 칼도 제대로 못 쓰면 사람한테 뭐 상해를 입히는 것이고, 펜도 사람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법도.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은, 예, 절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법도 아닐 뿐더러 이런 걸 함부로 갖다가 적용해서 이게 회사나 기업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비호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이 부분들을 꼭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차별 필요도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다간 제가 아마 가지고 있는 모든 독을 다 뿜어서, 제가 굉장히 뒤끝이 강한 여자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절더러 되게 뭐 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제가 쿨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쿨한 거지, 저는 쿨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뒤끝이 강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너무 고맙다 라고 생각되면 끝까지 은혜는 갚습니다. 많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갚아요. 네, 요거는 조금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건 아니다 싶은데 그냥 어설프게 뭐 저한테 조금 뭐 어쩌저쩌 해갖고 그냥 두리뭉실해갖고 어설프게 뭐 이것저것 갖다 대면서 뭐 이래서 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저를 상대하시려고 하면요, 감당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악에 바친 사람 못 이기거든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루 의도 터져갖고 맷집 좋고 그 다음에 너무 열받아서 눈에 안 뵈는 사람이 싸움을 제일 잘한다면서요. 제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예. 제가 개념을 갖고 지금 세워야 되는 유일한 게, 저는 일단 개념부터 세우고, 그 개념 하에 공정이 뭔지 아세요? 평등이 뭔지 아세요? 정의? 상식? 뭔지 아시는 거예요? 소통이 뭔지 아세요? 응? 소통이 뭐냐, 이렇게 가는 거. 공간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냥 다들 지네들은 뭐 하고 모아놓고 뭐 박수치고 하하호호 뭐 너도 그랬니? 뭐 나도 그랬어 이러면 무슨 다 공감 소통인 줄 알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적어도 약자들이, 또 약자들의 약자인 적어도 장애인들이, 아니 우리가 뭐 더 해달랬어? 아니 우리 내가 말했잖아, 연금도 제일 조금 받는다고. 왜? 표가 안 되고 돈이 안 되니까. 표 안 되고 돈 안 되면요, 대한민국에서는 취급도 안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개념 한번 세우면 정말 무섭다는 걸 제가 공식적으로 꼭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선곡을, 가수 이름 몰라. 가수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근데 제가 욕을 잘 못합니다. 예. 욕을 어렸을 때부터 안 해버릇해서 이게 잘 안 붙었어, 입에. 예. 그냥 해봐야 새, 뭐 그런 거, GX, 뭐를 잘 못해. 그래서 노래로라도 좀 욕을 해보려고. 예. 이게 맷쉣이라고. 내 입장에서 제일 센 욕이야. 맷쉣. 아주 그냥 노래로 한번
저의 이 쌓인 이 분노를 한번 긍정적이죠. 예, 아주 참 잘 배설하고 있어요. 한번 배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이런 뉴스는 남의 집 뉴스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당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잘 보이고 잘 듣고 사지가 건강해도요. 누군가의 눈에 약자고 그렇게 비춰지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저 쿨한 여자 아니고요. 무서운 여자라는 거.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아우 무서워.